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까 코멘트 썼듯이 저의 코멘트를 지금 거의 이제 3년이 넘다 보니까 3년이 다 되다 보니까 쭉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레코멘드 했던 가상화폐, NFT, 메타버스, 스펙, ESG 펀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제가 봉이 김선달 같은 상품들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다는 내용들이 지금 계속 신문지상이나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광고에 속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간단한 설명을 하면서 이것들이 무엇이며 왜 이게 많은 사람들의 자꾸 이렇게 속아 넘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베타 비디오 테이프, MD 플레이어, 블루레이, 혹시 이런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주 예전에는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데이트는 아니었지만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상품들입니다만 지금은 아무도 안 씁니다. 왜일까요? 베타라는 거는 우리 VHS 비디오에 대항해서 소니가 만들었던 것이었고, 블루레이도 소니가 만들었던 DVD에 대비해서 블루레이라고 좀 더 비싸게, 좀 더 멋지게 만들었던 것이었고, MD 플레이어도 CD 플레이어 나기 훨씬 전에 MD라고 하는 미니 디지털 플레이어였나? 하여튼 그런 약자로 만든 음악 노래 재생하는 기기였습니다. 물론 저는 다 샀고 다 써봤습니다만, 저는 MD 플레이어도 갖고 있었지만 다 지금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버려야죠. 아무도 안 쓰니까. 자, 그럼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인기가 있었고 막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상품이 몇 년도 안 가서 망했느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NFT라든지 가상화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또는 ESG 펀드나 스펙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러한 상품들은 도대체 기반이 무엇일까요? 기반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도 굉장히 많았던 다단계라고 하는 멀티 레이어 마케팅이라고 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냥 다단계죠. 화장품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별의별 거 심지어는 자동차까지 팔고 있던데요. 옥침대 이런 거 팔고 있던 다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단계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새로운 회원, 다단계 내 사다리 아래에 새로 들어와야 되는 새로운 회원들이 들어와야지만 나한테 수수료가 떨어지고 이 다단계라는 상품은 돌아가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상품이든 어떤 아이디어든 그것들을 계속 사주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유입이 되고 들어와 줘야 이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NFT라고 하는 것을 볼까요? NFT Non-Fungible Token, 뭔 말인지도 모르고 사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NFT의 원숭이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게 무슨 5억인가? 이렇게 팔렸다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아니, 무슨 그림 한 장이 5억이고 무슨 유치원생, 무슨 중학생애가 그린 그림을 NFT로 화해가지고 이걸 복제를 못하고, 그 복제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원숭이 그림을.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무슨 40억이요 5억이요 유명인들 끼워가지고 더 올리고 했던 게 NFT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코멘트 썼죠. 작년 최고치에 대비해서 지금 거래가 얼마죠? 90%가 급감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다단계의 말로입니다. 다단계는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지만 계속 끌고 간다 그랬죠. NFT 90%의 거래가 감소됐다면 원숭이 그림을 4억이나 5억에 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못 파는 거잖아요. 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걸 사람들이 나도 살게 했단 모르는데 사는 원숭이 그림의 그 몇 억은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메타버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메타버스는 무엇일까요? 가상현실이지 않습니까? 가상현실.
거기에 지금 무슨 뭐 하이브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갑니다 하면서 막 돈을 막 엄청 끌어들이고 있는데, 결국은 메타버스는 예전에 우리가 했던 싸이월드랑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도토리 사가지고 이거 꾸미고 저거 꾸미고 하는, 그 도토리 사갖고 하는 게 바로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뭘 사갖고 하는 거, 그걸 이더리움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요즘 다시 약간 지금 뭐 싸이월드가 다시 뭐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때는 미친듯이 했었죠. 저도 했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아무도 안 하잖아요. 왜일까요? 이게 가상의 세계, 가상의 나라의 아바타, 뭐 이걸로 꾸며주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지금 은행들이나 제1금융권,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돈을 대출해주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제가 상당히 심한데, 이 가상에는, 가상의 세계에 있는 은행, 가상에 있는 증권사에서 돈을 대출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규제 가지고 없지요. 당연히 규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요걸 틈타갖고 자기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지금 왜냐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은행들이 이쪽으로 자꾸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메타버스에서 돈을 꾸고 안 꾸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그 그 가상에 있는 아바타들이 움직이는 게,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을 법니까? 거기서 BTS의 아바타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그거 구경하고 하는 거, 돈 내는 거, 그거 누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내가 나는 BTS 얼굴 보고 이제 직접 공연 보지 아바타는 안 볼래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돈을 내면서 BTS의 아바타를 보겠습니까? 결국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 메타버스도 결국 망합니다. 지금이야 사람들이 막 뭐 BTS요 어쩌고요 이러니까 막, 와, 나의 아바타라는, 내가 내 아바타를 이쁘게 꾸며야지. 그거 돈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얼마 안 들어가겠죠. 예전에 싸이월드 도토리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가면 결국은 내 돈 나가는 거잖아요. 경제가 좋으면 모르겠는데, 경제가 안 좋거나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지금 용돈이 별로 없다거나 이러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도 저는 크게 말씀드려서 신규 세력들, 신진 투자가들이 들어오지 못하면 망한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ESG, 스펙 마찬가지예요. 스펙은 스페셜 퍼포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겠다는 그런 펀드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페셜 퍼포스가 뭐냐는 거죠. 결국은 주주의 이익을 확대해서 최대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는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독과점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만들어니까 사람들이 모르죠. 근데 규제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요즘 규제 막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스펙이. 그래서 어저께인가 골드만삭스가 발을 뺐죠. 나 이제, 왜냐면 스펙 해가지고 걸리는 무슨 그 배상 요구 책임, 라이빌리티까지 전부 니들이, 주관사인 니들이 책임져라라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발을 뺀 거죠. 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가격을 끌어올린다거나, 내 친구 거 내가 사주고 쟤는 내 거 사주고, 이거 다 비윤리적인 거잖아요. 독과점이고. 이런 거 조사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여기 들어갔던 수많은 돈들 아마 이익도 못 보고, 그거 매니저했던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뭐 우리나라 증권사들, 제가 어디랑 말씀 못 드렸지만 요즘 주가들이 많이 빠지고 있죠. 왜 빠지겠습니까? 이걸 앞으로 못하기 때문이죠. 이걸 못하니까 수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또는 ESG의 E가 뭐죠? Environment입니다. Sustainability고. 그렇다면 Environment라는 건 친환경인데, 사실 현재 세상에서 친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회사며, 이거는 make sense 하죠? 산업 폐처리, 산업 폐기물 재처리, 오수 뭐 이런 거 정화하는 거, 이거는 인바이먼트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주가가 올라갑니다. 미국에 그런 거에 투자하는 ETF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회사들이 규모가 되게 작아요. 소규모예요. 상장을 할 만한 회사들도 없고, 상장해도 거래가 많이 없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얼마나 많이 몰려갔을까요? 이 ESG라는데 우리 아줌마 아저씨들, 프라이빗 뱅커, 웰스 매니지먼트, 무슨 연기금, 뭐 나라의 돈까지 전부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테마가 좋으니까. 근데 막상 그거 뚜껑 열면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과연 이렇게 조그만한 그 산업물 제철하는 회사에 돈이 들어갔을까요?
그 거래량도 없는 회사들한테 못하죠. 그럼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석탄과 석유를 안 쓰고 이제 대처 에너지에 들어가 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태양광 풍력발전소에 과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석탄과 석유 안 씁니까? 더 올라가잖아요. 쉘이나 모바일 이런 그 정유회사 주가 올라가는 거만 보십시오. 더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ESG의 퍼포먼스는 얼마일까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근데 여기에 들어간 돈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향후에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SG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뭔가는 해야 되고, 삼성전자 투자해요. 이 사람들 삼성전자. 왜냐면 삼성전자의 나라 대표하고 뭐 우리나라의 환경을 깨끗이 하고 반도체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무슨 뭐 장치를 설치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삼성전자 주식 투자한단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ESG 펀드의 퍼포먼스가 좋을 리가 없죠. 근데 그냥 엄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 언론, 신문 보고 그냥 투자한 사람들, 또는 뭐 인터넷이나 이런 유튜브에서 그냥 뭐 주식방입니다 하는 사람들 얘기 듣고 들어가서 손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가상화폐에 대한 저의 의견은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어요. 저는 솔직히 가상화폐 잘 모릅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어쩌고 저쩌고 이런 통화들이 많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주가가 얘네들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가장 기본은 뭘까요? 이걸 사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걸 사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얘네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얘네가 거래를 많이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 오케이. 많이 번 사람들에 대한 세금을 거두면 되는 거죠. 그리고 거래소에다가 규정을 만들어서 그 규정 안에 움직이게끔만 만들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코인베이스, 뭐 가상화폐 거래소 좋아요. 무작정 그냥 무조건 너는 안 돼 라고 하지 말고 오케이 대신에 여기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규제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고, 주식시장과 똑같은 거죠. 거래소랑 똑같은 거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거기를 위반할 때는 과감한 조치를 내리는 거죠. 퇴출을 한다든지 벌금을 때린다든지.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돈 번 사람들 세금 내면 되죠. 그리고 지금 사실 가상화폐 쓴 사람들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금 세탁, 자금 이동이잖아요. 중국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엔화를 외국에 못 갖고 나오게 하니까 해외에서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이걸로 바꾸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은 안 그랬겠습니까? 일본 사람은 안 했을까요?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뭡니까? 외환법을 어기는 범죄 행위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를 못하게끔 막아놓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내가 들어가는데 나에게 상투 아닐까? 규제가 나와서 나 또 박살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상화폐에 대한 얘기는 항상 하죠. 그렇게 그들만의 리그로서 그들만이 거기서 치고받고 올리고 내리고 알아서 하라는 거죠. 관심 두지 말고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거기서 먹으면 먹고, 먹은 사람 세금 내고, 안 먹은 사람은 쪽박 차는 거고, 이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법칙과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면 저는 가상화폐 같은 건 큰 문제가 없다. 왜? 나는 모르고 관심 없지만 또 관심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서 하면 되죠. 쪽박이 나든 대박이 나는 건 그들 생각인 거고요. 제가 요즘에 많이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설명하면서 아까 말한 베타라든지 블루레이라든지 MD 플레이어 대신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포켓몬 게임. 제가 포켓몬 게임 많이 하고 있죠. 자, 포켓몬 게임도 똑같은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포켓몬 게임 꼭 망한다. 이건 누가 할 거냐. 이거 지금 뭐 이거 할 사람 몇 명 되냐 했는데 아니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죠. 지금도 포켓몬 게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포켓몬 게임은 새로운 그림, 그러니까 새로운 포켓몬들이 나오고 새로운 게임이 나오고 새로운 이벤트가 나오고 매일매일 그 기존의 멤버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주면서 돈을 받아내고 있어요. 우리가 한 달에 쓰는 돈이 꽤 많습니다. 저도 많이 내고 있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젊은 친구들도 들어오지만 젊은 친구보다는 나이 많은 돈을 내고 이 게임의 용품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거죠. 회사원들, 뭐 이런 사람들, 저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포켓몬 고는 계속 가는 거죠. 망하지 않고.
이게 지금 저 똑같은 거예요. 다세대랑 계속 멤버들이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젊은 친구들 뭐 회사원들 막 들어와요. 이 친구들이 들어와서 하게 되면 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NFT의 원숭이 그림을 누가 5억에 주고 사겠습니까? 솔직히. 그러면 그건 결국은 안 사는 거죠. 그럼 결국 망하는 거죠. 메타버스? 나의 아바타가 땅을 사고 무슨 부동산을 투자하고 가상의 세계에서 땅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산다고 돈을 내는 건 결국 내가 내는 거잖아요. 아바타로 해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계속하면서 거기에 돈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결국에는 이거는 봉익임선달 같은 상품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오래됐는데 벌써 15분이 넘었습니다만 패시브와 액티브 펀드에 대한 말씀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패시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추천하는 거죠. 그냥 테마, 나라 또는 주식을 정해서 인덱스에 따라서 투자하는 ETF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또 니케이, 뭐 S&P 또는 뭐 나스닥 이런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내려올 때 같이 빠지는 거죠. 제일 편한 겁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 재처리, 뭐 사이버 시큐리티 제가 좋아하는 거죠. 그런 거 들어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액티브라는 건 뭡니까?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그 ARK ETF 또는 헤지 펀드들 뭐 이런 데입니다. 캐티 우드가 매니지하는 ARK ETF. 이 사람들 뭐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고 뭐 했던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헤지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운용사의 매니저들, 골드만삭스, JP모건의 매니저들, 그 사람들 누군지 우리 모르잖아요. 걔네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졌는지. 국내 자산운용사, 국내 증권사들의 매니저들, 우리가 그 친구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 친구가 어느 학교를 나왔고 뭐 전공한 것만 알 수 있지만 그 친구가 어떤 생각을 갖고 투자하고 얼마나 잘했는지, 또 과거에 잘하면 뭐합니까? 앞으로 잘해야죠.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한테 매니지먼트 수수료 내면서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우리가 사실 시장 가서 콩나물 살 때마다 콩나물 가격도 비교하면서 사는데 우리의 고귀한 돈을 투자하면서 남한테 맡기는데 당신 이거 투자하십시오. 나 당신 모르지만 그냥 당신 회사 이름 보고 맡길게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액티브 인베스트먼트, 즉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추천과 그들의 운빨에 맡겨서 내 돈을 맡기는 그런 액티브한 인베스트먼트는, 액티브한 그 펀드 매니저 회사는 하시지 않는 것이 우리들 정신 건강에도 좋고 우리들의 그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왜냐면 아크 인베스트 같은 경우에 2년 전에 비트코인 올라가고 테슬라 올라갈 때는 미친 듯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합니까? 다 내려왔잖아요. 그대로 내려와 있잖아요. 먹은 거 하나도 없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한 겁니까? 그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때 돈을 많이 벌었던 수수료와 이런 거는 다 누구한테 간 거죠? 캐시 우드한테 간 거잖아요. 내가 그때 만약에 그걸 팔았다면 되죠. 많이 올라갔을 때.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못 팔았을걸요. 지금 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액티브한 매니지먼트보다는 패시브한 매니지먼트를 투자하시라 라는 게 저의 추천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설명하면 한 2시간 할 수 있는 거를 한 20분 안에 줄여서 말씀드리느라고 제가 말을 좀 빨리 했네요. 이러한 내용들은 앞으로도 계속 그 토픽에 나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